고소하고 담백한 두유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 중 하나로 풍부한 이소플라본과 불포화지방산을 비롯해 단백질과 칼슘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유와 같이 먹으면 악영향을 주는 음식과 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먼저 두유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치즈입니다. 피자나 파스타, 토스트 등 치즈가 들어가는 음식들은 다양합니다. 치즈는 고소한 맛과 함께 칼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을 위해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두유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유에는 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치즈의 칼슘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두유 속 인산과 치즈 속 칼슘이 체내에서 만나면 결합하여 인산칼슘이 생성됩니다. 인산칼슘은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직징이 있어 체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인산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지만 뼈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성되면 오히려 뼈 속 칼슘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체내 칼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후에는 최소 2에서 3시간이 지난 다음 두유를 마시는 것이 좋고 같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즈와 두유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므로 따로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꿀입니다. 두유나 콩물에 달콤함을 추가하기 위해 꿀을 타서 먹기도 합니다. 두유는 우유보다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꿀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단백질과 유기산이 만나면 서로 결합하여 인체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 침전물질을 만듭니다. 침전물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음식의 소화를 방해하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결합된 침전물이 의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장염이나 의궤양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두부와 꿀을 같이 먹거나 두부 반찬을 먹고 나서 꿀물을 마시는 행동은 소화기 계통에 악영향을 줍니다. 꿀은 두유와 두부 등 콩 제품과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꿀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0에서 50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유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달걀입니다. 바쁜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2개로 하루를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도 편하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샐러드를 먹지 않는다면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이럴 때 두유를 곁들이자요. 맛도 좋고 각종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을 먹으면 퍽퍽합니다. 물이나 음료를 먹어야 합니다. 우유가 내키지 않는 사람은 두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두유는 단백질 함량이 우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두유의 원료인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달걀과 우유 둘 다 눈과 모발에 아주 좋아서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침침한 눈이 환하게 밝아지고 머리숱 풍성해집니다. 두유에 여러 가지 효능이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효과는 바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모발 성장에 좋은 불포화지방산과 탈모의 원인으로 알려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으며 풍부한 미네랄까지 함유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모발의 95%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보고인 두유가 모발의 영양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달걀 노른자에서 발견되는 비오틴 성분은 머리카락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의 단백질 및 비타민 성분은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는데요. 모낭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지루성 피부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두유나 콩국에는 트립신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립신이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영양성분의 손실을 가져오고 계란과 두유의 영양 가치를 모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트립신 저해제 성분은 콩의 습기와 열기가 동시에 가해지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물로 끓이거나 삶거나 압력솥에 요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콩을 물에 불렸다가 100도 넘게 끓이면 15분만 끓여도 함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을 정도가 되려면 콩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5분 이상은 끓여야 합니다. 그리고 압력 솥에 불리지 않은 콩을 45분 정도만 취사해도 거의 사라집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 사용 시 트립신 저해제, 피트산, 렉틴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들어있는 종류들인 병아리통이나 렌틸통 같은 종류는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이런 성분들이 줄어드는데 콩은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때 함량 변화도 없고 단백질 소화율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전자레인지로만 가열하면 염려하는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콩은 반드시 물을 사용해서 끓이고 삶아야 하는데 물에 끓이기 전에 보통 콩을 물에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없애려면 물을 콩보다 2에서 3배 많이 넣고 최소 5시간 정도 불렸다가 나머지 물은 버려내야 합니다. 둘째,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제라 불리는 딸기는 하루에 서너 개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을 충족시킵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 이외에도 암세포의 자폭을 유발하는 알리직산 성분과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도 풍부해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과가 우수한 딸기와 두유를 같이 먹으면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항암 효과에 우수한 효능이 있습니다. 두유는 가공 공정에서 이소플라본을 잃지 않는 유일한 콩가공식품으로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암세포 억제를 도와줍니다. 이소플라본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립선암과 대장암 등 각종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우수합니다. 딸기와 두유를 같이 먹으면 딸기의 비타민C, 알리직산, 안토시아닌과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더해져 항암 효과가 올라갑니다. 세계 각국의 대두를 분석한 결과 국내산 대두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산 대두로 만든 고소한 두유를 꾸준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육류입니다. 근육 건강과 피부 미용을 위해 고기를 먹고 나서 두유를 마시면 좋습니다. 각종 육류의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은 두유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필요한 근육과 호르몬, 항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두유나 콩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아미노산이므로 근육 형성에 온전히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육류의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형성에 크게 관여하지만 체내에서 부패하기 쉬워 장내 유해균을 생성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방귀 냄새가 독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하여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나서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 커피나 녹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커피나 녹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고기의 철분과 결합하면 탄닌철을 생성하여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은 후에는 커피나 음료를 마시기보다는 담백하게 두유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두유를 마시면 어떨까? 같이 알아봅시다. 매일 먹어야 할 음식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콩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오랫동안 먹은 음식으로 신체 건강은 좌우됩니다. 콩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서는 입이 아플 정도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단점을 찾기 어려운 식품으로 특히 더 진한 콩국물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콩은 매일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필수 식품입니다. 대두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포화지방, 섬유질, 항산화제, 오메가3 지방산, 식물성 에스트로겐 등 신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최근에 콩은 두부, 두유, 질감이 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같은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콩 제품은 주로 비건식을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어 최근 마켓에서 대량 매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콩을 함유한 식품은 여러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데 폐경기 여성에게 골다공증 감소, 관상동맥 심장질환 예방, 안면 홍조 감소가 있습니다. 매일 식단에 콩을 포함하면 건강한 신체와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두는 당뇨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을 먹는 것은 당뇨병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콩은 신체의 인슐린 수용체를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을 처음부터 예방하거나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콩의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낮아 당뇨병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아시아 식단에서 발효콩의 관련성에 대해 수행된 검토에서 발효콩이 제2형 당뇨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대두를 먹으면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대두 이소플라본 덕분에 혈당 수치가 급상승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포도당 조절을 개선하고 신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과정을 지연시키고 당뇨병 환자를 돕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세인트 마이클 병원 및 토론토 대학 소속 데이비드 젠킨스 박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3개월 동안 콩 한 컵씩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다른 건강식인 소맥류 섬유질로 식이 조절을 한 환자들보다 혈당과 혈압이 큰 폭으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젠킨스 박사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린 남녀 12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콩류와 소맥류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식을 섭취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 콩 섭취 그룹과 밀 섭취 그룹의 혈당치가 각각 0.5%, 0.3%씩 떨어져 두 그룹 모두 평균 혈당이 당뇨병 환자에게 권고되는 수준인 7%를 밑돌았습니다. 미 식품의약청 FDA에 따르면 혈당치는 0.3에서 0.4%만 떨어져도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미 코네티컷주 소재 그리핀 병원의 서멘사 헬러 박사는 콩은 혈당 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항산화물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콩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콩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두의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근육이 날씬해집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밤늦은 시각에 건강에 해로운 간식의 섭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여 건강한 방식으로 비만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대두가 항비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콩은 리놀산, 레시틴, 이소플라본 등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성분이 풍부하며 동맥을 확장해 심혈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한 심혈관계에 필요한 특정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널리 알려진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이라는 대두에서 발견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를 높이고 뇌와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을 섭취하면 두뇌와 시력을 관리하는 것과 함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 심혈관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 지을 때 넣거나 두부조림, 된장찌개 등 반찬으로 활용하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여름 반찬으로 콩샐러드를 드셔보세요. 저항성 전분은 더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혈당을 낮춥니다. 콩을 식히고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합니다. 아니면 싱싱한 콩을 소금과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여 쪄서 맛있는 여름 반찬으로 만드세요. 또 콩은 대체로 해조류와 같이 섭취하면 서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완하여 궁합이 좋습니다. 콩에 함유된 사포닌은 항암 효과와 과산화 지질을 막아주지만 체내에서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먹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식초도 콩의 단백질 성분의 소화 및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 세균 억제 작용을 하여 함께 섭취하면 좋으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새우를 먹는 것이 걱정될 때에도 완두콩이랑 같이 먹으면 완두콩이 이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좋다고 합니다.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인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여기에 부추를 곁들이면 부추의 칼륨 성분이 된장의 나트륨을 조절해주고 부족한 비타민도 채워주어 보완할 수 있으므로 된장찌개를 끓일 때 부추를 넣으면 좋습니다. 반면 치즈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콩의 풍부한 인과 치즈에 많이 함유된 칼슘이 결합하여 인산칼슘을 만들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로 필수 영양소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콩 속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유호들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 함량을 높이고 싶다면 콩을 볶아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검정콩의 한 종류인 쥐누니콩을 볶고 삶고 찐 후 이소플라본 함량을 측정한 결과 볶은 콩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유사해 폐경기 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 여러 질환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볶은 콩을 콩국수로 만드는 방법은 콩을 프라이팬에 볶은 다음 믹서기에 넣고 갈면 콩가루가 되는데 이 콩가루를 물에 타면 콩물이 완성됩니다. 볶은 콩가루는 콩물로 보관할 때보다 보관 시간이 늘어나 한번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뇨에 좋은 콩을 먹는 방법에 관한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개된 여러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100%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